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HSK 대비해서 4급 듣기 영역, 저랑 같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는 여러분, 저는 듣기 1부분과 2, 3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죠? 자, 한 문장이 주어지므로 어떤 문장들이 요즘에는 많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A, B, C, D 보기가 주어지고 그 보기에 따라서 듣기 문제를 들어야 하는 그런 유형이죠. 해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빈출 보기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1부분에서는 여러분 요즘 특히나 비교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좀 힘드시죠? 듣기 1부분은 문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하고 있는 그 찰나에 듣기를 들어야 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만큼 비교문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한 상태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비교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B라는 전치사를 많이 사용하죠. 자, 얘는 뭐뭐 보다라는 뜻으로 뒤에 있는 것과 붙여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요. 比平时라고 했으니까 뭐보다? 평소보다. 자, 그럼 여러분 비교문에서 제일 주의하실 건 뭡니까? 무엇이 무엇보다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세요. 자, 그럼 앞에 주어는요. 那种手机, 그죠? 그 종류의 휴대폰은, 그 휴대폰은 比平时 평소보다 어떠하다? 贵. 우리 요즘에 여행으로 중국 가는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贵, 비싸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저 같으면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저 같으면 사실 비교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듣기 문제니까, 자, 여기 这种手机 주어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贵, 비싸다에다가 동그라미 치도록 할게요. 이 핸드폰은 평소보다 비싸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핸드폰이 비싸다라는 뜻이니까 이 핸드폰 비싸요. 이 핸드폰 비싸요 라고 표시를 해두고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种手机是我们店里卖的最好的，无论上网还是打电话，功能都非常棒，而且现在正在打折，比平时便宜很多。 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휴대폰이 비싸요 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뭐 이 핸드폰이 우리 가게에서 너무너무 잘 팔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 比平时便宜的多, 그쵸?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랑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这种手机是我们店里卖的最好的. 이 휴대폰은 입니다. 우리 점 내에서 아주 잘 팔리는 휴대폰입니다. 오른 뭐뭐를 막론하고 뭐예요 여러분? 上网 인터넷이건 还是 아니면 打电话 전화를 거는 것이던 막론하고 功能都非常棒. 功能 하면 기능이죠. 기능이 모두 다 빵. 아주 좋다라고 하면서 而且 게다가 또 칭찬할 것 같아요. 现在正在打折. 打折뭡니까 여러분? 우리 명동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打折라는 단어. 세일하다, 할인하다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딱 마침 세일하는 중이거든. 比平时 평소보다 便宜很多라고 했습니다. 그죠? 便宜很多. 그럼 뭡니까? 저렴해요. 아주 많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비싸다라는 내용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X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인물관계 문제입니다. 요즘 유독 그 사람 둘이 친해요? 아니면 몰라요? 안지 오래됐어요?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해서 보시면 여기 주어진 문장 他们两个人不熟悉라고 합니다. 자, 不熟悉 일단은 熟悉 먼저 보도록 할게요. 熟悉 하면 익숙하다, 낯익다 라는 뜻이죠. 사실은 사람 말고 뭐 어떤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되게 낯익은데? 나 이 영화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사람한테 쓰여요. 자, 그래서 그들 둘은 굉장히 익숙하다. 즉, 그들 둘은 굉장히 친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인물 관계가 매우 친함, 熟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음원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我们俩已经认识很多年了，很了解对方。有时候仅仅一个小小的动作，我就能明白他要做什么。
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힌트를 마구마구 주고 있어요. 我们俩已经认识很多年了. 우리 둘은 자, 그리고 요거 포인트. 사람 둘일 때는 여러분 앞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는 량이 아니라 랴를 쓰죠. 랴. 그쵸? 자, 우리 둘은 已经认识很多年了. 이미 안지 매우 오래되었어. 근데 좀 친하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很了解对方.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很了解对方. 了解 하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을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야 라고 했는데 不熟悉 익숙하지 않다라는 건 말이 안 되므로 이 문제도 역시나 X였습니다. 자, 뒤에까지 좀 살펴보자면 有时候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세요. 有时候 사람들이 자꾸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가끔씩이죠. 가끔씩 仅仅 단지, 다만 一个小小的动作 아주 작은 동작만으로도 我就能明白 나는 바로 能 가능하다 明白 뭡니까? 알 수 있다. 他要做什么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 뭐야,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만큼 친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不熟悉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분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자면 자, 문제 봤더니 여러분 휴대폰 관련 문제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놨습니다. 자, 手机的用途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手机的用途 하면 뭡니까? 용도. 휴대폰의 용도가 越来越多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 스마트폰의 역할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죠? 자, 기능도 많아지고 있고요. 휴대폰 관련 문제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듯한데 자, 휴대폰의 기능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거는 듣기도 전부터 참 옳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음원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手机是很常见的电子产品，几乎全世界的人都使用。手机既可以打电话，又可以随时上网、玩游戏或者写日记等。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역시 힌트를 마구마구 주고 있어요. 手机是 자, 휴대폰은 很常见的电子产品 자,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전자상품입니다. 그죠?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几乎 거의 全世界的人 어떤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都使用 모두 사용할 정도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자, 手机 찌, 거의 여러분 찌 하면 뭐뭐 할 뿐 아니라 그러면 짝꿍으로 요를 같이 표현해 주시고 자, 찌, 거의 뭐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打电话 전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又可以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随时上网 随时 하면 언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上网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휴대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휴대폰의 용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 봤더니 玩游戏 또 남아있어. 그쵸? 玩游戏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자, 或者 혹은 写日记 일기를 쓰는 것 등등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한 방에 관건 단어가 딱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휴대폰의 용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죠. 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일기까지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의 용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맞다, 옳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듣기 1부분이 아니라 2, 3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2, 3부분은 아시다시피 보기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유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정 관련 어휘. 뭐 쭉 늘 그래왔듯이 많이 나왔던 문제죠. 감정 관련 어휘 보시자면 여러분 일단 싱펀. 싱펀 뭡니까 여러분? 흥분된 상태죠. 흥분하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어휘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찌동, 찌동. 여러분 이 찌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찌는 뭐예요 여러분? 격하다. 격하다 할 때 그 격자죠. 그러면 일단 요것만 보더라도 감정이 고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똥.
움직일 동작이기 때문에 격하게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다른 상황에도 쓰일 수 있지만 감정, 심리적으로 쓰이면 굉장히 막 지금 흥분하고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어찌됐건 일단 둘 다 고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들뜨고 흥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분 시리즈. 자,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여러분 상심 뭡니까? 많이 했죠. 우리 상심하다. 상심이니까 당연히 슬프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이유. 자, 그 옆에는 여러분 난고. 난고. 사실 요 단어도 제가 적중특강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난, 어렵게, 어려울 난이죠. 고,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어렵게 요즘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울해요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슬픈 시리즈 상심하다, 상심과 그리고 우울해요, 난고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기쁘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기쁘다 뭡니까? 카이신, 카이신.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요게 살짝 등장을 했더라고요. 유쾌하다, 즐겁다, 愉快, 愉快. 여러분 다들 아시죠? 회화에서 어떤 날짜 뒤에다가 붙여서 뭐 주말 잘 보내세요, 周末愉快.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날 등에 붙어서 그날을 해피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 애. 자, 그래서 기쁜 시리즈는 가이신 그리고 愉快. 자, 요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주어는 보통 사람일 테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잘 살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역시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인물 묘사 어휘.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길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A는요, 추신, 그쵸? 추신. 우리 학생들이라면, 아, 우리 선생님은 추신 이렇게 외우고 있을 텐데, 자, 덤벙덤벙대다,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요해요. 얘는 사전에 부주의하다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사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주어를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제일 많이 쓰이니까. 자, 그러면 아예 부주의하다보다 그냥 덤벙대요, 덜렁대요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덤벙대요, 덜렁대요. 타한 주신, 그녀는 매우 덤벙대요. 자, 그리고 밑에 B는 마후, 마후. 사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고요. 얘는 호랑이에요. 그쵸? 어떤 화가가 말을 그리고 있다가 잠시 쉬고 온 틈에 또 자기 동물에게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호랑이를 그리게 됐네? 그럼 이거는 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한테 누가 물어보면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응 말이야 이러고 또 누가 물어봐서 이거 호랑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응 호랑이야 이런 식으로 대충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마후, 대충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마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추시는요, 덤벙덤벙 자꾸 뭐 까먹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고요. 마후는 에이 몰라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 건성건성. 이거는 저랑 거리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시는 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학생들이 자꾸 한자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눈으로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따라 쓰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뭐예요, 여러분? 게으르다. 그쵸?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래서 HSK는 그렇게 자꾸 언니가 게으르다라고 하던데 자, 란. 그럼 여러분 얘는 게으르다라는 뜻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잠자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睡觉. 거기에 얘가 끼어서 睡懒觉라고 나온다면 게으른 잠을 잔 거니까 그거는 늦잠 자다예요. 자, 어찌됐건 지금은 주어를 사람으로 잡아서 他很懒, 그 사람은 매우 게으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요 세 단어 다시 덤벙대다, 주신. 자, 그리고 건성건성하다, 대충하다, 마후. 자, 그 다음에 란 하면 게으르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숫자 관련 어휘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기에 숫자가 딱 나와버리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읽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만 그냥 띡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퍼센테이지, 백분위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읽을까? 百分之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100분의 몇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百分之.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상 그리고 이하. 이상 그리고 이하, 이샤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大约, 대략이라고 어림수를 얘기할 때 숫자 앞에다가 大约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요렇게 제가 문장을 준비해 봤는데 자, 대략 60% 이상의 학생들이라고 해서 大约60%以上的学生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大约60%以上的学生们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숫자 관련한 보기들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꼼꼼히 메모해 가면서 들으시면 여러분 오답률은 확 줄어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살펴봤던 어휘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기를 바라보면서 3월 시험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적중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